이 제가야산 독서다. 좀 낯설고 생소한 제목인데 이 가야산 여기 지은이가 최치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들어가서 은거하던 장소야. 가야산 산이지 그지? 응? 그러면 여기는 속세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하고 단절되고 세상과의 단절된 공간을 의미한단 말이야. 제가야산 독서당, 그 가야산이라는 게 단절된 공간이다. 그러면 단절된 공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자신을 돌아보거나 혹은 세상을 냉정하게 평가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이거 한시야, 한시 여기 나왔다. 한시. 제가야산 독서당. 원래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물론 이 사람의 지어놓은 책 전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제목만 전한다. 제목. 개원필경집이라는 책이 전하는데 이 최치원이라는 사람은 한문을 아주 잘했어. 그래가지고 당나라에 유학도 가고 당나라에 가서 외국인들이 보는 과거 시험이 있거든. 빈공과에 합격을 했어. 그래서 당나라 관리로 일도 했고 하다가 다시 신라로 돌아온 거야.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라 하면 떠오르는 게 아주 특이한 제도가 있잖아. 신분제도. 뭐지? 골품제도. 골품제도가 있었잖아. 신분이 아예 처음부터 정해져 있고 신분에 따라 관직도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런데 최치원은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고 능력 있잖아. 그런데 신분이 육두품이야. 육두품. 성골 진골도 아니고 육두품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관직의 벼슬을 얻더라도 무조건 한계가 있는 거야. 올라가지 못해. 갑자기 그 얘기 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여기 들어갔다는 얘기야. 제가야산에 들어갔다고. 제가야산에서 독서당 책 읽는 거야. 그 집에서 책 읽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가야산이라는 곳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속과 단절된 공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그지? 그러면 이 가야산의 의미는 세속과의 단절의 공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은둔하고 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이 공간에서 책을 읽으면서 뭔가를 이야기했는데 어떤 건지 그게 바로 제가야산 독서당이다. 그 다음에 일곱 글자 다섯 줄이지. 그러면 칠언절구라고 하는 거야. 이 다섯 줄이지. 이건 다섯 줄을 절구라고 한다. 칠언절구. 자, 그러면 여기 한시의 특징 중에서 잠깐 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한시는 음성률이라고 그래서 음성률. 글자뿐만 아니라 글자의 뜻도 확인을 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이게 만으로 끝났어. 만. 그 다음에 이건 간으로 끝났어. 마지막 세 번째는 산으로 끝났어. 요 세 글자가 운자야. 운자. 만간산. 비슷한 발음이지, 그지? 요거 맞추시.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도 맞춰야 되고요. 뜻도 맞춰야 되니까 한자를 모르면 한시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자, 먼저 이 제가야산 독서당 정리를 하면 지금 얘기했듯이 일곱 글자 다섯 줄에 칠언절구로 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가야산이라는 곳이 상징적 의미, 물이라는 것이 상징적 의미,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 그래서 요 상징성을 좀 알아둬야 돼. 상징적 시어가 등장한다. 물이라는 게 특히 그래요. 그 다음에 물이 자연물인 동시에 물의 속성을 잘 해야 돼. 물이 막 흘러내려가면 어떻게? 소리가 나겠지. 소리가 마치 쭉 가야산을 둘러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속세하고 이게 분리된 공간으로 단절된 공간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물이야. 물. 둘러쳐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네 줄로 되어 있죠. 그러면 기승전결 이런 4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상징적 시어 말고 대조적 시어가 등장한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내용을 보면 상징과 대조를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내용 봐봐. 한시를 모르면 안 돼. 이것도 일종의 우리 국문학의 일부기 때문에 그래.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 듯이 내뿜어 겹겹 봉우리에 울리니. 뭐가? 물이 물소리, 물 혹은 물소리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사람 말소리. 요게 이제 대조적인 시어지. 물소리가 사람의 말소리를 가로막았다고. 지척에도 분간하기 어렵다. 그러면 물소리의 반대말은 사람의 말소리지. 자, 사람의 말소리가 바로 밑에 나오는데 뭐냐면 시비하는 소리야. 시비, 옳다, 그르다. 그러니까 어떤 평가잖아. 평가. 뭐는 옳다, 뭐는 나쁘다, 막 이런 거 있지. 이게 인간 세상 속세의 말소리란 말이야. 사람 말소리. 시비하는 소리. 이거를 차단해 주는 게 뭐라고? 물소리.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여기는 외적 상황을 말하는 거야. 외적 상황. 지금 가야산에 들어가서 뭐 미친 듯이 내뿜는 소리를 내고 있는 게 물소리고, 이 물소리는 속세에 사람들의 시비하는 소리를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차단이란 말이야. 차단. 안 들리게 하는 거야. 막아버린다는 얘기지. 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 듯이 내뿜는 겹겹의 봉우리가 울리는 거의 주체는 물소리란 말이야. 물소리.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계곡 물소리라고 할게. 계곡 물소리. 얘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 사람들의 말소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옳다 그르다. 그게 시비하는 소리야. 자, 그 다음에 항상 시비하는 소리에 귀에 들릴까 두려워한대. 시비하는 소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옳다 그르다 하는 소리. 요거는 내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야. 내적인 상황. 위에는 외적이라면 이건 내적인 내면 세계를 의미한다. 항상 두려워하고 있어. 내가 한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릴까봐 두렵다고 한 거야. 그러면 여기는 공간적으로 본다면 가야산은 그런 것들을 시비하는 소리를 막아주니까 화자한테는 긍정적 공간이고, 속세에 시비하는 소리, 여기는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둔하는 가야산으로 들어온 거지. 일부러 흐르는 물, 또 나왔네 여기. 흐르는 물이 아까 나왔던 계곡 물소리, 이것도 역시 단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단절, 차단. 어디하고 차단시키냐고? 속세와의 단절을 말하는 거지.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했네 라고 얘기해서 자연의 소리로 속세의 소리를 차단하고 싶은 마음, 소망을 드러낸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속세의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했던 건 뭘까요?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싸게 했다라는 게 일종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했다. 소망. 듣고 싶지 않아. 듣고 싶지 않아. 방법은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싸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듣고 싶지 않다는 소망을 표현한 거야. 실현한 거야. 그럼 누가 했다고? 여기는 지금 화자가 한 거죠. 화자가. 화자의 의지가 반영됐나? 반영됐죠. 의지 반영. 그 시비하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산에다가 둘러싸버렸네. 안 들리게 했네. 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런 걸 잘 생각해봐. 원래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와. 뭐가 나오냐면 가야산을 둘러치고 있는 물소리가 있어. 이거는 원래 자연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걸 마치 화자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바꿔버렸다 그랬거든. 바꿔버렸다고. 이거를 주관적 변형이라고 하는 거야. 주관적 변형. 실제는 아닌데 화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버렸다. 이걸 주관적 변형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소리를 주관적 변형으로 일부러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차단했다. 이걸 주관적 변형이라고 한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이 시는 시비하는 소리가 속세에서 일어났으니까 현실 비판적인 내용이야. 현실 비판적이고, 물소리가 속세에 시비하는 소리에 대조적 의미를 두고 있지. 그리고 물은 차단의 의미니까 상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아까 나왔던 거 해볼까? 대비하는 소리가 뭐라고? 물소리하고 사람 말소리. 사람 말소리는 시비하는 소리, 물소리는 흐르는 물소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조적 시어가 그런 식으로 전개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지식인이 얼마나 그 신분적 관계 때문에 고뇌했는지를 알 수 있겠지. 이런 게 지식인의 고뇌를 표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정리를 다시 하면 이 좀 지울게. 정리를 다시 하면 뭐냐면 이론부터 한번 볼까? 자, 이론의 내용부터 본다면 이 내용은 일종의 묘사야, 묘사. 가야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계곡물에 어떤 계곡물이 흘러가는 거, 계곡물의 모습을 묘사했다. 아니면 소리를 묘사했다. 이게 첫 번째 일행에 나와 있는 거야. 일연이 아니라 일행. 일행의 내용은 묘사다. 계곡물의 모습, 소리를 묘사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행에는 여기는 소망이 드러나 있다. 아까 나왔지? 이행은 소망이다. 벗어나고 싶은 소망이야. 단절하고 싶은 소망이야. 뭐 이런 소망을 드러낸 거야. 그리고 이걸 두 개 합쳐서 아까 뭐라 했지? 이게 외적 상황이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 다음에 삼행으로 할까? 삼행하고 사행은 아까 얘기한 듯이 이거는 내면 세계를 드러낸 건데, 내면 세계라는 건 속마음을 말하는 거야. 자, 삼행은 솔직함이 들렸다. 뭐가? 소리를 귀에 들릴까봐 두려웠대. 자, 이게 솔직한 심정을 얘기한 거야. 솔직한 심정 표현하고 있어. 내면 세계에 솔직한 심정을 표현했다. 자, 삼행의 내용은 그거야. 그 다음에 사행으로 가볼까? 사행 마지막. 사행의 내용은 속세와의 단절을 소망한다. 단절의 소망. 역시 내면 세계지, 그지? 소망도 정서도 모두 내면 세계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소망은 조금 발전시키면 의지까지 되고요. 이 의지를 주관적 변용이라고 얘기한 거지.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아. 자, 그래서 1부터 4행까지 내용을 파악했어. 그냥 의미 없이 얘기한다면 기승전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신분적인 신분 한계에 따른 지식인의 고뇌 정도로 해석하면 주제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게 제 가야산 독서당이었어.